방금 제게 준 것이 대체 무엇인 건가요? 한 여성이 어떤 무리로부터 받은 음식을 먹고 갑자기 눈에 힘이 풀리고 몸은 맥없이 축 처져 가누기 힘들어하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출신의 앨리스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미국 조지아주 동북쪽 끝에 위치한 중소도시인 서베너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한국에서는 서베너라는 도시보다는 미국 대학 독립리그 야구팀인 사바나 바나나스가 더 유명하긴 해요. 서베너 바나나스는 대학 아마추어 팀인데 이 팀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엄청난 팬서비스 때문이에요.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운드에서 선수들이 춤을 추는 것은 기본이고, 선수가 키다리로 나온다든지 선수들이 코스튬을 하고 그라운드에 나오던지, 여하튼 정말 팬들을 웃기려고 야구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팬서비스를 보여주면서 유명해졌어요. 이런 팬서비스 덕분에 인기를 엄청 끌어서 대학 아마추어 리그팀인데도 매경기가 매진될 정도랍니다. 그리고 서베너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여서 현지인들은 관광하러 방문을 많이 해요. 서베너는 도시 전체가 네모각진 바둑판 모양이고 20개에 이르는 작은 공원들 주변엔 고풍스러운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도로마다 버드나무들이 즐비해서 풍경이 꽤나 예쁜 도시예요. 대서양 해안 도시답게 해수욕장도 있지만 도시 근처는 다 습지여서 인근의 타이비 섬까지 가야 하긴 해요. 조지아는 따뜻한 열대기후로 푸른 바다와 평지가 펼쳐져 있죠. 조지아의 날씨는 평균 29도이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인데 아무리 추워도 영하권의 날씨는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눈도 거의 안 와요. 이제부터는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니는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친구들과 작은 숲으로 탐험가처럼 모험을 떠나기도 했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운동이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등의 경험을 쌓았어요. 음악 공연이나 예술 전시회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이나 아트 페어에 자주 참석하여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며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저는 우연히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였고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기회는 한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직접 체험하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성장하는 동안 산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등산을 할 기회도 없었고 등산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등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건 한국행을 결정하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책에서 눈 덮인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처음 접하고 마음이 설레었어요. 한국에 가면 꼭 눈 덮인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지아에는 기상이변이 없는 한 눈이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눈 덮인 설악산은 제 마음속에 동경하는 마음을 싹트게 했던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오른 산은 기숙사에서 가까운 도봉산이었습니다. 학교와 도심에서 가까운 데다가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 동네 뒷산이어서 큰 기대 없이 올라갔었는데 완전히 충격을 받고 내려왔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우람한 기암괴석과 뾰족하게 솟은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사방으로 뻗은 계곡을 따라 수풀이 무성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도봉산에 깜짝 놀랐어요. 산 정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만큼 힐링하는 기분을 느끼기에 더 좋은 건 없었어요. 이후 저는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으로 전국의 유명한 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악산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갔었어요. 이름이 없는 산도 많이 가봤는데 한국의 산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등산로도 잘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학생이라 차가 없는데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쉽게 산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등산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산의 가파른 구간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거나 구간마다 화장실도 있어서 등산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물론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요. 한국의 산은 아름다운 풍경도 매력적이었지만 어느 산에 오르거나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선의가 저를 산에 더 깊이 빠져들게 했어요. 한 번은 대피소에서 만난 아저씨들은 말도 안 통하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고 산에 올라가면서 힘들면 먹으라면서 직접 싸온 오이를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제 주변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혼자 등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혼자 등산을 해도 산에서 만난 아저씨, 아주머니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는 저도 미리 준비해간 도시락을 아저씨, 아주머니께도 나눠드리면서 음식을 함께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등산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바로 등산 중에 막걸리를 마시는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는 광경이 너무나 낯설고 신기했어요. 한 번은 쉼터에 앉아서 이온 음료수를 마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던 그때 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체로 등산을 온 사람들이었죠. 쉼터까지 오르면서도 많이 본 그런 스타일들이었습니다.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형형색색의 등산복에 장비를 갖춘 중년들이었는데 다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서 구경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들은 쉼터에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펴더니 음식을 꺼내더라고요. 그중 몇 분과 눈이 마주쳐서 씩 웃었는데 대뜸 제게 오라는 겁니다. 조금 낯설어서 괜찮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약간의 음식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음식을 받았더니 몇몇 분들이 또다시 서툰 영어로 컴온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용기 내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더니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곧 포기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적잖은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 한국말도 잘한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그릇과 젓가락을 받아들었고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김밥과 도토리묵, 순대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 운동 후에 먹는 거라 그랬는지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제게 마실 것이 담긴 컵을 주셨는데 무슨 하얀 액체였어요. 별 생각 없이 음료수겠거니 하고 꿀꺽 마셨는데 맛이 오묘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이 술의 이름이 막걸리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마저 산에 올라야 하니 술은 더 안 마시겠다고 했지만 다들 너무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걸리에 톡 쏘는 맛이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분위기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처음 본 저를 다들 딸처럼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 역시 산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다정한 행동에 빠져들었습니다. 등산을 마저 해야 했기에 진짜 딱 한 잔만 더 마시고 그만 마셔야지 하는 다짐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저는 막걸리 맛이 좋아서 그만 과음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등산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걸리 앞에서 등산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런 경험은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쉼터에서 잠들기까지 했네요. 잠깐 자고 눈을 떴을 때는 개운했지만 체내에 취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등반은 무리라고 판단했고 결국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산 도중 포기 선언을 한 이유가 술 때문이라는 것이 좀 웃기죠?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한 술자리가 몹시 즐거웠고 저에겐 행복한 추억이었어요. 이제는 막걸리 없이는 등산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등산하면서 막걸리를 빼놓는 것은 흥이 안 나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제 필수 코스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명산에 오르는 도전 중에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산을 오르며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오르기도 하고 주중에는 혼자 조용한 산세 속에서 명상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렇게 등산하면서 얻은 에너지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도 풀어주고 동시에 목표 달성을 향한 열정까지 불타오르게 해요. 이미 오른 산에서 함께한 순간들은 제 삶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목록 속의 산들은 제게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산들을 돌며 여러 지혜를 얻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목표 달성에 도전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저에게 더 큰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명산을 오르며 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인 앨리스 씨처럼 외국인들에게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국의 산이 새로운 매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 등산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등산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산이 많고 한국처럼 대중교통으로 산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의 목적이 등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심관광센터에서 등산용품을 대여해주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는데요. 여행 물품에 등산 장비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에 등산복과 등산화를 빌려주고 짐도 맡아주는 한국의 시스템만큼 편리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산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다정한 행동에 한국에서의 등산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산에 오르면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지의 완벽한 조화가 인상 깊다는 후기가 대부분을 이뤄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예정에도 없던 등산을 가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돌아보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저 멀리 초록색으로 가득한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껏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산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네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소년이 집에 들어오자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굽니다. 부부는 놀라 방문을 두드리지만 방 안에선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열쇠로 방문을 열자 이 부부는 놀라 경악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주 뉴캐슬에 사는 아내 클레어, 남편 알렉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31살의 동갑내기로 결혼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심에 위치한 저희 카페는 바쁜 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남편은 카페에서 주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저는 카페 내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요. 카페 운영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어 흥미로운 일이 많아요. 어떤 날은 새로운 음료를 시도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날은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게 되죠. 카페는 항상 활기찬 에너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카페를 운영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7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제 나이 38살이면 노산이어서 비싼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만 봐도 왜 저희 부부에겐 아기 천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점차 아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육아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평생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곁에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카페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얼굴이 점차 창백해져가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였고 저희 부부는 뜻밖의 진단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기나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기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태교도 열심히 하고 아기용품을 구경하면서 딸일까 아들일까 궁금해하기도 했고 아이방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모든 일상이 평화로웠고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를 해보시더니 제 자궁벽이 얇고 태반도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기는 잘 크고 있지만 제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배가 또 아프면 당장 병원에 와야 하고 혹시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르니 움직임은 최대한 피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어렵게 품은 소중한 아이를 잃을까봐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는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주로 누워 지냈어요. 하지만 소중한 아이는 저희 곁을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를 키우며 함께할 미래의 꿈이 깨져버렸고 한순간에 행복이 어둠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슬픔에 잠겨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상실감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잃은 저희 부부는 미리 꾸며둔 아이방을 마주했습니다. 아이방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고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제 몸도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야 말았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픔을 이겨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다독이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떠나간 아이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고 저희 부부는 서서히 다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이 계기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입양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호주는 현재 총 13개 국가와 해외 입양에 대한 협정을 맺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중국, 태국, 폴란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호주인들은 공식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을 해야 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어요. 입양 부모 조건의 충족 여부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약 1에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동안 부모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통해 저희 부부가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입증해야 했죠. 그리고 모든 서류가 허가되면 선택한 국가의 연락을 기다려야 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주신 걸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저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한글로 진우라는 이름을 가진 13개월의 아기가 저희에게 왔어요. 검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눈동자를 가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국인 아기였어요. 진우를 처음 본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준 진우가 너무 고마웠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랑을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진우에 대한 일기를 썼고 진우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특히 진우가 처음 맞이한 성탄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진우와 함께여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에는 진우가 왜 자신만 얼굴이 노랗냐면서 울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생김새가 다른 진우를 친구들이 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 다음날 바로 한국의 전통 용품들을 모조리 싸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도 입어보게 하고 젓가락으로 콩도 집어보게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며 진우가 태어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예상해 왔었고 틈틈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기에 바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은 진우를 더 이상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우에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진우는 학교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진우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고 어딜 가든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진우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와야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며 고통을 털어놨어요. 게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진우는 자신 스스로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 저희 부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우는 학교에서 차별받고 오면 방에서 자기 존재의 뿌리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너무나 빈번했고 언제까지 저희 부부가 진우 곁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었어요. 진우가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우를 지켜야 했어요. 혹시나 진우가 자신이 고립되거나 또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진우에게만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저희도 진우가 태어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첫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음식도 먹어보고 유명한 명소도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닿자마자 진우는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더니 호주에선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즐기며 기뻐하더라고요.
반대로 저희 부부는 한국인 사이에서는 독특한 외모인이 두드러졌어요. 이 모습을 보니 진우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대요. 그게 아직 무슨 느낌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말해준다고 했는데 전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진우가 마치 호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진우가 고향 땅을 밟고 있어서 그런지 편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에 가기로 했는데 한국 지하철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출입구를 막고 있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우리 가족 모두 놀랐어요. 호주에서는 종종 지하철 관련 사고가 발생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기발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진우도 스크린도어를 만지면서 한국의 안전에 적잖이 놀라며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다고 뿌듯해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저희 가족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이었어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아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 가옥과 생활 양식, 예술, 공예 역사를 알게 되면 진우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민속촌을 함께 걸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진우도 저희에게도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민속촌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보고 염색 체험도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속촌에서 한국의 전통 과자인 꿀타래라는 것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꿀타래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동영상으로도 찍어두었답니다. 꿀타래를 입에 다 묻히고 먹던 해맑은 진우의 모습도 어찌나 귀여운지 저랑 남편이 웃느라 배가 아팠어요. 민속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민속촌 근처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진우가 따뜻하고 고소하다며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계탕도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라네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음식이 다양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는 다 같이 한국마트에도 들렀어요. 숙소에서 먹을 간식과 물을 사려고 갔는데 호주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라면들이 있더라고요. 못 보던 라면들과 한국인이 꼭 먹는다는 김치도 빼놓지 않고 사와서 숙소에서 야식으로 먹었는데요. 김치는 좀 매웠지만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삼계탕을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도 다 같이 라면을 또 먹었지 뭐예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살이 쪘어요. 하지만 지금도 라면이 그립네요. 저희 가족은 현대적인 한국을 경험해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에 가서 아쿠아리움도 구경했어요. 수족관이 정말 커서 멋지더라고요. 또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기도 했어요. 롯데월드타워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던데 엘리베이터를 타니 전망대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시드니에 있는 타워 아이가 309m인데 롯데월드타워는 555m라고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높이에 우리 가족 모두 어질어질하다며 서로 붙잡고 걸어 다녔네요. 그리고 한강에 가서는 돗자리 펴놓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야경을 보면서 말이죠.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공원 한가운데서 주문하느라 위치 설명이 부족한데도 배달하는 분이 찰떡같이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뼈 있는 치킨보다는 너겟 종류의 치킨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뼈 있는 치킨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한국 방문에서 우리 가족은 따뜻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안고 호주로 돌아왔어요. 진우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이 태어났던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었죠. 이후로도 계속되는 한국 방문은 진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방문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진우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로 저희 가족은 더욱 강해졌고 삶은 더 풍요로워졌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렵게 품은 아이를 뱃속에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부부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들을 위해 10년째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아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주는데요. 한국인 입양아를 친아들로 훌륭하게 키워내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